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홍춘아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과거 우리 프로그램 담당인 박정현 머슴이 자리를 대전광역시 의원에서 대덕구청장으로 옮긴 관계로 오늘부터는 새로운 머슴에게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즌4에서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으시죠?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의회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도 그리움만이 생각에.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머슴, 외모와 풍채로 보면은 정말 머슴에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거. 감사합니다. 재선이시죠? 예, 재선입니다. 근데 포스나는 5선 같아요. 지난번 우리 생방송 때 한번 나오셨어요. 예. 그때 이제. 서구에서. 네, 그랬었죠. 그때 국회의원 도전하고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언뜻 드셨었는데, 다시 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예. 정치인의 꿈은, 언제나 국회의원 아닙니까? 언제나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은 계속 국회의원 지속하는 것. 선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 예. 그래요. 네. 의원님께서 이제 머슴일기 이제 시즌 2입니다. 우리 방송 시즌 5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제 머슴 2대 머슴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우리 방송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처음인데요. 재미있게 좀 네.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기현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제 민선 8대 의회죠? 예, 8대 의회입니다. 네, 이게 8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이번에 새로 맡으셨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일하고 싶은 분야가 교육 분야였었고요. 그러니까 예. 뭐 자격만 되시면 교육감 출마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죠. 예. 우리 정기현 의원께서는 유성 3이 지역구에서 약간 노은 뭐 2동, 3동, 신성동 이쪽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에 되게 밝으신 쪼잔하신 분으로 그랬었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기현 머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 전과가 있으세요. 네, 전과가 3범이시네요. 네, 음주가 2차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털고 가죠. 예, 뭐 주홍 글씨처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알콜. 네. 저의 아픈 기억이지만 또 앞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늘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좋은 글씨입니다. 네. 그 마지막 음주 걸리신 게 언제예요?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럼 18년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8년 동안은 네. 오랫동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끌고 다니네요. 네. 그 앞으로는 안 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까지도 조심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주원거희 씨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그 알코올이라는 A를 이제 나중에 에인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전과가 하나 있으세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옛날에 그 이랜드 산하의 홈에버라는 유통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성홈 플러스 말씀하시는 예, 유성홈 거죠? 플러스 네. 전인데요. 거기서 2007년도에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2년 이상 지난 비정규직원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법 시행하기 직전에 2년이 가까이 된 비정규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격려 발언을 한 게 그게 홈에버 땅 정문 앞에서 했는데 그 공동 주거 침입이다 이런 명목으로 제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럼 뭐 이렇게 누굴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침입했다는 이유로? 예, 그리고 홈에버 땅 내부에서 집회를 했다 해서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했고요. 비정규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던 과정에서 표정이 막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근엄하세요. 지금 비장한 다시 가셔야 될 이런 분위기로. 저도 모섬이기 때문에 네. 진짜 열악한 모섬들에 대해서는 네. 같이 분노를 느끼고. 예, 눈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폭력 행위 이거는 이제 누굴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닙니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격려 발언했습니다. 격려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정기현 의원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쵸? 의원을 8대 의원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소위 원구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회 뭐 의장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이렇게 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대전시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의장이 되셨고 또 부의장이 되셨나요? 의장은 삼선의 김종천 의원이 됐고요. 전반기 의장으로 또 삼선의 권중선 의원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은 하반기 의장하기로 내부적으로 짬짬이 정했습니다. 짬짬이 아니고 기왕 어차피 저희 당에서 맡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전 후반기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이게 4년의 임기니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나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김종천 의원이 의장으로 취임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권중순 의원이 할 예정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전반기 부의장은 어떤 분들이 되셨나요? 전반기 부의장이 제1부의장으로 윤용대 서구 의원이 하셨고요. 제2부의장으로는 대덕구에 있는 문성원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 판입니다. 일단 대전시의회만 8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2분 중에 네. 2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역구가 19개인가 그런데 19대 빵! 다 이겼죠. 예, 19대 빵. 예.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3분을 뽑는데 그중에 2분이 민주당 그리고 한 분이 자유한국당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딱 한 분이시네요. 예. 자유한국당. 우회자 의원이라고. 예, 그쵸? 맞습니다. 그분 어떻게 사전에 알고 계시던 분이세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알게 이번에 되셨나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분한테는 뭐 안 줘요? 그래서 이분이 야당 배려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우회자 의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나겠어요. 근데. 배려를 했습니다. 초선이시고. 근데 이분은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피아노 전공하신. 피아노 전공하셔서 그리고? 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네. 대전 예술고 출강도 하시고 하면서 오랫동안 교수와 강의를 하셨던. 네, 강의 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분이 소개하신 이력을 보니까 대선고 학부모 대의원회 그 회장, 호선여고 총동창회장 뭐 이런 그 사회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걸 봐서는 글쎄
학부모 대의원회하고 그 총동창회장이 시의원 경력으로서 적합한 이력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선출직 의원이라는 게 다수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네. 그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건데 학부모 대의원 의장 이런 네. 부분도 다수의 시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 없는 네.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좀, 예를 들어가지고, 직능 대표 이런 거 있으면 비례대표 흔히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선출을 하시니까. 근데, 예. 글쎄요. 좀 저는 쉽게 납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김종천 의장, 그 다음에 윤용대 부의장, 문성원 부의장 말씀을 주셨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종 그 일들을 의결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렇습니다. 남진근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 네. 운영위원, 보통 위원장들은 초선도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의장 부의장에서 3분, 그리고 상임위원장 5명입니다. 네. 총 8명인데 재선급 이상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 후반기 또 의장을 또 역할 분담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초선 의원은 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7대 때도 마찬가지로 네. 초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다선들이 없어가지고 들어간 거다? 그 현실에서 찾아야 되니까 나만. 네. 그래요.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이광복 의원이 되셨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인식 의원, 이렇게 예. 결정이 되셨다라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김인식 의원이 예전에 의장하셨던 분 아니세요? 예, 의장 지난 7대 때 전반기 의장 하셨습니다. 네, 의장 하셨던 분이 또 예결위원장을 한다. 이건 또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해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만두고 어디 저기 상임위 가갖고 의장 위원장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게 보통 관례로 보면 의장 하신 분은 그다음에 출마 자체를 잘 안 하시는 네. 관례인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출마.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시의원이시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존재감 내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29년간 다녔는데, 네. 그때 시의원 출마한다고 처음에 이제, 발표하고 하니까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멀쩡한 직장 놔두고 왜 욕먹는데 그런 데 가느냐.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욕먹는 게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김인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의장님은 하셨다시, 평의원 하는 것도 조금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네, 그것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의 원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7대 의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무난하게 된 거죠? 7대 의회 전반기는, 그때도 원만하게 했습니다. 네. 후반기가 쌈났죠. 문제였는데요. 네. 네, 이번 8대 의회는 후반기에도 문제없이 원만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 8대 의회 의장 되신 분이 7대 때 쌈났을 때 주인공 중에 한 분 아니세요? 글쎄요,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하반기 의장을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정하고 간 거기 때문에 지난 7대보다는 조금 더 약속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시니까 김종천 의장님 같은 경우는 7대 의회 때 김경훈 의장이신가요? 예. 그분하고 이제 이 원구성 파행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딱 찝히셔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으셨죠. 한 분은 제명당하고 한 분은 당원권 정지인가요? 당원권 정지 1년. 네네. 자격 정지 1년. 네, 그런 식의 징계도 받으셨었는데 이게 작년 대선쯤 해가지고 슬그머니 이게
해제가 됐죠. 거의. 1년이 그 자격정지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그냥 자동으로 풀린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굉장히 뭐랄까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김경훈 의장이 받았던 징계에 비해서 김종천 현 의장이 받은 징계가 조금 덜 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 그런 해당 행위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예. 센 징계를 받으셨는데 바로 이제 화려하게 컴백을 해서 의장까지 또 되셨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도 시민이잖아요. 네. 뭐 시의원이 저도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김종천 의장님 나중에 저희 방송 꼭 한번 나와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좀 속상한 마음이 드냐면은 이분은 월평공원 때문에 대전시 의회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죠. 예, 대전시도 그랬었고요. 예. 근데 이분께서 그 운영위원장 하시면서 예.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그 멤버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 표결하시는 날 이제 스페인 가셨었습니다. 아이 축구 때문에 가신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던 이야기고 또 너무 그 대전시에서 5명의 당연직 그 의원들 그게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원수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해가지고 자동 폐기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도 혹시 이 김종천 의장께서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운영위원장이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민주당의 당론은 뭡니까? 그럼 대전시 의회. 예,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화납니다, 사실은. 네. 예. 지금 딱 당론으로 딱 정한 거는 그 구체적으로 당론이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지난 7대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문제 있다라고 해서 논평을 냈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난번 우리 원전 네, 신고리 오르코기 네. 발전소에 대통령께서 중단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재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네, 민선 7대 그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면은 민주당이 다수였고 그랬잖아요. 집권당이었는데 물론 8대에 와서는 더욱더 곤고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7대에 대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탄핵 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높으신 측면들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네, 의정 활동들도 그 자유한국당이나 뭐 다른 야당들이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7대의 그런 이제 실정 내지는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묻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선 8기 그 시정과 그다음에 시의회는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7대에 대한 좀 냉정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한 부분을 또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시민단체 차원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계속 연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지금 쏠려 있는 형국이니까 사실 다들 우려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독주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면은 나중에 뭔가 좀 잘못이 있을 때 그 책임도 옹팡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확 리버스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지역 야당들도 지금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지역 언론들이 좀 견제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의 지역 언론들 역시 이렇게 비판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요. 저도 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내부에서 좀 뭔가 그런 목소리들을 내시면은 정교현 의원님께서 훨씬 더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지지받으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우리 여당 내에서
합리적인 목소리, 시민들이 해야 할 목소리 이런 부분들 내도록 대전에 유승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민주당 분들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특별히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선거 직전에 대전의 그 모든 출마자들, 그러니까 뭐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들 모든 출마자들의 그 이력과 경력, 범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총 7시간 녹음했고 한 20시간 그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상을 안 줍니다. 네,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아무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공직선거법상도 그렇고 또 이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다 삭제를 해놨는데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 이번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교현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공천, 나름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조직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좀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공천은, 과거처럼, 특정 계파나 또는 당대표 또는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낙점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그런 형식에서 탈피했다는 점 그리고 당원과 시민들이 투표로서 공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발전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통해서 했는데 그게 당원 투표 50% 또 시민 여론조사 50% 이래 있고요.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가 100%였습니다. 권리당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공천 방식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나 시당위원장 또는 당대표가 낙점했던 과거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원 정보를 사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원 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해서 그 당원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분이 그걸 조직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든 지역당이든 거기랑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당원 정보를 이렇게 어떤 분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안 되고 하니까 홍보 자체에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했다. 비대칭이 생길 수 있었죠. 저도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현역인데 안 줘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됐고 각 후보 경선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를 당에다가 보내면 당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걸로 사실은 다 했습니다. 정보가 있는 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원 정보가 있으면 이러면서 네. 그래서 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후보가 또는 더 큰 조직에서 이제 지원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후보가 공천했을 때는 유리한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여지가 아닌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음주운전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들 중에 전과자가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살다 보면은 전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전과가 없습니다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좀 화났던 거는요. 전과 있는 분들 중에서 소명하실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서도 소명을 쭉 하셨어요. 그 황간 쪽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영동 그쪽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못했습니다 보다는 핑계대는 거 있죠. 이래서 그랬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그 대하는 그런 그 감시의 칼은 너무나 무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도 전과가 2개 있으신 걸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하나는 자격증 아마 빌려줬던 걸 거예요, 친구분한테. 근데 뭐 선의로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잠수를 탔고, 그래서 본인이 뭐 벌금을 납부했고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셨거든요. 자격증 빌려준 게 본인 잘못이니까 본인이 벌금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나는 선의로 줬지만 그 친구가 그거를 책임을 완수 못해서 내가 그걸 다 책임졌으니 나는 그나마 좀 덜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를 읽히거든요. 그리고 뭐 싸움, 폭행 관련한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게를 하시다가 매니저분이 그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걸 말리다가 매니저가 날 쳐서 나도 때리고 이래서 뭐 서로 쌍방간에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면은 나는 그냥 선의를 나섰는데 의자에 대해서 결국은 쌍방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 죄는 좀 덜하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예, 나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반성을 통해서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아까 우리 복지위원회 그 위원장 되신 분인가요? 그 복지환경위원회. 예, 복지환경위원장 되신 이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과가 4범이세요, 4범. 이분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다가 상해, 음주운전, 일반 사람이 봐도 이런 전과는 사실 뭐 이분이 한국노총 출신이셔가지고 뭐 시위 집회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면죄부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예, 노동운동 할 경우에 좀 이게 거친 환경에 놓여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해는 더군다나 남을 다치게 한 거잖아요. 예. 네, 뭐 음주운전 뭐 서로 이제 네. 몸싸움 밀고 당기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또 다치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걸로 가지고 잘잘못을 제가 뭐 평가하는 거는 그렇고요. 법원이 이미 평가를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광복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과가 5범이세요. 이분은 뭐 그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건설 뭐 건물 이런 거 관련이겠죠? 예. 예, 건축법 위반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뭐 이런 거 벌금만 합계가 1,1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시의회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큼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천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첫날부터 너무 세죠. 예,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뭐. 저도 뭐 전과자로서 속죄할 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예. 그 이런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면은 공천, 그러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대전의 그 산업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이분이 이런 인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죄를 감수하고서도 이분을 뽑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설득된 바가 없고요.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기왕 당선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딛고 이러한 것들이 다 묻히진 않겠지만은 그 이러한 그 과보다는 앞으로 하시는 의정 활동이 공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세게 말씀을 드려봐요. 예. 그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저희 네. 당 그 공천 기준에 보면 이게 자격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천적으로 자격 배제, 출마 배제자를 정하는 자격 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생애에 걸쳐서 3번 한 사람, 원천적으로 자격 배제하고요. 공천 배제하고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이게 음주운전하면 또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뭐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2회라서 저도 뭐 한 20년 다 된 것들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 당 자격 기준에는 뭐 배제되지 않는 자격이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네. 또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늘 뭐 그 부분 반성하며 살죠. 음주운전은 사실 1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살인행위입니다. 네. 며칠 전에 70대 노인께서 낮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예. 그 뉴스 보셨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 2명이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좀 관대했었잖아요. 사실은. 그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과거에 좀 관대했었지요. 하지만 그 20여 년 전에 제 같은 경우를 보면 20여 년 전에 어쨌든 뭐 대리운전 제도도 없고 뭐 그걸로 핑계 댈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경미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먼 거리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은 네. 그 주차할 공간이 아닌 곳에 거기서 이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되면서 네. 이제 음주가 돼가지고 했는데 뭐 그 부분도 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지만 음주 단속의 기준도 여러 뭐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또 기준이 그럼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앞으로는 공천할 때 뭐 몇 회 이상은 봐주고 이하는 봐주고 이런 거보다는 뭐 지금 출마 기준에서 10년 사이에는 없어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관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그런 거에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기억하시죠? 교육위원장님이시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교실에 선생님 책상이 있으니까 그 주번, 당번이 재떨이를 비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무실 가면은 막 너구리 소굴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상상해 보세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담배를 핀다고 막 8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럼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좀 세게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당대표 되면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로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실용음악 전문가 정병식 원장이 함께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노래도 불러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현의 머슴일기 오늘 그 첫 일기를 써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의원님? 예, 뭐 혼내키는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기선제압. 좀 주눅이 들지만 네. 시민들 앞이라 늘 뭐 회초리부터 맞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쿨하게 맞으셨어요. 이제 8대 의회인데요. 그 7대 의회에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박정현 의원이 그나마 좀 이렇게 많이 띄었어요, 눈에. 이번에 뭐 대적구청장도 되셨고. 예. 8대 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단식 농성도 하시고. 단식 했었죠, 그분. 이제 원구성 때문에 했던 거였죠. 저도 이번에 잘 안 되면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했던 거 따라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해서 4년 뒤에 좀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정기현? 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주목 예. 아니 실제로 뭐 다들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1번 민주당 일색이라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의정활동해야 되겠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었죠. 네, 없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교육감은 뭐 자기 정당 여부를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견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멋있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주목되는 상임위원회도 아마 교육위원회가 될 거고요. 의원님 교육위원장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대전교육청 아주 좋아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네, 기대 많이 한답니다. 우리 대전 교육을 위해서 네. 교육청을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지원하고요. 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혁신 변화에 대한 그 교육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저 의회에서 대변을 잘 하는 견제와 감시 역할도 톡톡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사랑해요.